네, 오늘 법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나요? 계속됐나요? 끝났나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까?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예. 하고요.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일단 검찰에서 130쪽이 넘게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유죄 무죄를 최종적으로 다투는 게 아닌데 네. 구속 필요성은 사실은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거래라든가 이런 구속 사유가 있는데 네. 그 이유만 판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길게 한다는 거 저는 조금 너무 이례적이네요. 이례적이기도 하고 네. 구속은 원래 이렇게 다툼이 많은 사건에서 구속을 안 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거든요. 네. 네, 사실 지금 뭐 양지열 변호사님 소개부터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이제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사실상 말씀 주신 것처럼 관례 그 전에 예에 따르면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소개보다 먼저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사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네. 네, 우선 지금 살짝 말씀 주셨지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어떤 그 설명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죠. 일단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이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셨죠. 이제 예. 고 이대준 씨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이 됐는데 그게 어떤 연유로 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경부터 이 첩보가 입수가 되기 시작을 했고 네. 계속해서 이제 첩보가 입수되는 과정에서 오전 1시쯤에는 청와대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때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 이 관계 부처의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결론을 당시에 이제 그 고 이대준 씨가 자진해서 월북하는 쪽으로 내리도록 했다라고 검찰은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네. 그와 관련해서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은 삭제하도록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검찰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서훈 전 실장 측은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제가 뭐 아직 이제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정리된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동안의 검찰과 서훈 전 실장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130페이지가 넘게 검찰이 준비를 해갔다고 하는 건 간명하게 떨어지는 명확한 게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긴 설명을 해야만 한다. 그만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일단 좀 공통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저도 뭐 제가 직접 기록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걸 보면 네. 서훈 전 실장 측의 입장은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상반된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 보고라고 하는 게 뭐 SI 첩보라고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만 네. 이게 무슨 녹취록 보듯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리된 어떤 녹음된 게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북측에서도 당연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호라든가 아니면 그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통신수단 같은 것을 썼을 것이고 그렇죠. 또 우리 쪽에서는 그걸 또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뭐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해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이 판단하는 근거 자료 자체가 뭐 이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내리기에 급급했지 그걸 정리된 걸 어떤 것들은 삭제하고 어떤 것들은 그다음에 보존을 시켜라 이렇게 판단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서 일부는 정리를 했고 제가 공통된 것처럼 보인다는 부분은 뭐냐면 서훈 전 실장도 이런 얘기는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그 첩보 자료라고 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일부에 제한할 필요성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일부의 제한이라는 부분도 될 수 있지만 또 일부 나가 있는 것을 이 제한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제로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걸 삭제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한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예. 검찰 쪽에는 그것도 삭제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공통되지 않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진월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만한 다른 근거도 있죠. 네. 그러니까 다른 근거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만약에 지운 거라면 그거는 검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부 자료를 일부러 의도를 갖고 왜곡시키기 위해서 삭제한 건데 서훈 전 실장 쪽에서는 그런 건 아예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양쪽 다 어찌 보면 인정하는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가 달라지는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한 부분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하지 않은 행동에 관해서 검찰은 했다라고 주장하고 서훈 전 실장은 그건 하지 않았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정말 불행한 사건인데요.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참 살해당하는 이 사건을 우리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자진월북하다가 그렇게 발생을 했다라는 그 발표를 한 것이 의도적이었다. 그리고 상반된 다른 자료는 삭제했다는 검찰의 주장. 근데 같은 혐의에 대해서 이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다가 구속 적부심 끝에 풀려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그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서훈 실장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과연 그게 그 행위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입증이 되느냐에 가장 크게 좀 달려 있겠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제한된 그 범위를 제한한 것 외에 이 자진월북과 상반되는 자료들 정황 증거들을 삭제하라고 한 부분은 서훈 시장 측에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검찰이 130페이지 가량에 되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아직까지도 그걸 설명해야 될 상황이라면 딱 떨어지는 어떤 물증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욱 전 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양청장 같은 경우 구속적 구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달라진 부분이 한 가지 있었죠. 검찰에서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이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사건을 고발을 했죠. 고발을 하면서 네. 주장했던 예를 들어서 한자가 적혀 있는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 측에서는 자신들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뭔가 착각한 것 같다라는 그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저희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또 이게 크게 논쟁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달라진 부분 또 그 이후에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했고 물론 구속적부심 청구하면서는 이제 서욱 전 장관이라든가 김홍희 전 청장 측 입장은 이미 모든 조사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속까지 시켜가면서 이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도 또 고려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조심스럽지만 구속 가능성이 이번엔 좀 낮지 않을까. 적어도 전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은 대통령 바로 직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관련해서 최고 책임자가 내렸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그걸 직권남용으로 재판도 아니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시키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물론 이게 그 법률적 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간의 관심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수사가 만약에라도 구속이 된다든지 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심지어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가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전직 대통령에 관한 수사라고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는 거기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예 거론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종 책임자로 서훈 전 실장을 적시를 했다라는 게 저는 검찰에서도 조심스럽지만 네. 구속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다툴 때까지 끝까지 다투겠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까지 적시했었는데 영장을 발부가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검찰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건 뭐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자료를 보는 것과 네. 실제 법정에 현출된 자료를 보는 건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르죠. 네, 근데 네.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다만 어쨌든 양지열 변호사께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셨어요. 첫째로는 오늘 검찰이 가져온 130쪽이 넘는 분량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부터가 이번 혐의 입증에 자신감 부족일 수도 있다. 예. 그럼 해석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서욱이나 김홍의 두 분이 또 구속적 부시로 풀려났다. 풀려난 거, 요 세 가지 정도를 들어서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주신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제 이 수사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직접 특수 정보까지 살펴본 후에 안보 라인의 판단을 수용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은 자백이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일단 자백이라는 표현은 조금은 맞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아 보이는 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도 성원 전 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적시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죠. 그럼 문 전 대통령에게는 혐의점이 없는 상황이죠. 뭐 법률용어니까 자백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데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자백을 하겠습니까? 아하. 이건 좀 맞지 않아 보이고요. 예.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 입장이 성원 전 실장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이거를 혹시 참고 자료로 제출을 했을까? 아하.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개인적으로 읽어봤을 수는 있지만 네. 그게 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법정에 현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제시를 한 내용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최종 책임자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최종 책임에 어찌 보면 근거로 됐던 게 올라왔던 상황 보고에 더해서 특수정보까지도 직접 살펴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원 전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정보를 제한하고 삭제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진월복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만 남겨뒀다는 것과 문 전 대통령의 말씀이 완전히 배치가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건 역시도 사실 만약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현출했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네. 더더욱 구속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조금 그것도 역시 저는 구속 어떤 사회에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하나의 근거로 또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네. 제출했다라면. 그 말씀은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떤 감정 표현을 한 것처럼 많이들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이기보다는 양지열 변호사님의 해석은 오히려 이 사건의 성격과 향방, 예. 아니 혐의가 정말 있고 이게 죄가 된다면 내가 최종 책임자니까 나를 수사해라. 네. 그렇지 않다면 이건 모두가 다 사실은 뭐 기각해야 될 사안 아니냐, 이러한 어떤 사법 전략적 이런 의미도 실제로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변호사셨잖아요. 네, 문 전 그렇죠. 대통령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정치적인 어떤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네. 조목조목 법적 사실을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했습니다. 아하. 본인이 직접적으로 봤었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성원 전 실장이라든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첩보 자료라고 하는 게 무슨 녹취록처럼 그냥 당장 읽으면 바로 그 뜻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까지 담고 있거든요. 아하. 그럼 법원 입장에서 이 영장을 과연 이게 혐의가 소명되느냐를 판단을 하려면 이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문 전 대통령에게 성원 전 실장이 보고했다는 보고서는 제대로 된 보고서였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보고서였냐, 아니면 일방적인 의견으로 편집된 보고서였냐. 아하. 그걸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성원 전 원장이 그 자진월복과 상반되는 정보만을 제공했다라고 판단되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네. 자, 반대로요. 지금 오늘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MC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아마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지는 뭐 묵인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저는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종석 전 실장이 그렇게 주장을, 아직 확인된 건 아니까 당연히 주장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주장을 허무맹랑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쪽에 오히려 무게가 실릴 거냐. 그러니까 검찰이 과거부터도 늘 어떤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는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3자의 기관으로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검찰이 그런 입장이 설령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놓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는 여론이 더 높다라고 제가 뭐 여론조사 결과를 다 퍼센트 여론조사 말씀드린 몇 건 가지 아닌데 그렇게 나온 걸 게 있지 봤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럼 보도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성수 실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럴 리 없다라고 또 서뜻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알겠습니다. 부분을 저는 검찰도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